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광봉을 든 촛불 좌익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더 성숙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보수 우익은 윤석열을 섬기면서 더 망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이거는 국책사업이고 뭐 이런 요지의 설명을 듣고 그거를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겠나? 윤석열의 섭방 후 전국민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산불 진압 총동원하라. 저게 직무정지 아니십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과부터, 방송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전국민 스트레스 쌓여 암 걸리게 하려는 작전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윤석열의 입장이었다. 전환길이 이제 대놓고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길 지지율 떨어지니 이재명이 여론조사 기간에 협박 압박했다.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제일 친한 친구가 너 쓰레기야. 한길아 너 쓰레기야.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야, 진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 어제 엄청난 인파가 강화문을 찾았죠. 촛불 응원봉 인파를 조선일보가 17,000명 왔다 보도했습니다. 하하하, 정말. 반대로 10,000명도 안 돼 보이는 정강훈 집회를 40,000명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애곡된 보도입니다. 조갑제TV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두 집회를 다녀온 보수 쪽 사람이 말하기를 야광봉 인파는 경복궁역에서 더 있었죠, 뒤로. 자, 안국역까지 지금 보시는 지도의 그림 거기까지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강훈 집회는 동아명세점에서 서울시청 광장 그쪽까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지도를 보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보수가 갔다 왔는데 놀랬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갑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수 언론 조갑제는 윤석열 때문에 좌파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는 보수화, 우파는 괴물하라며 우파를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반탄, 탄핵 반대입니다. 반탄 신도들보다 찬탄, 탄핵 찬성 시민들이 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보였다. 표정은 밝고 젊었다. 야광봉을 든 촛불 좌익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더 성숙해졌고, 태극기 성조기를 든 보수 우익은 윤석열을 섬기면서 더 망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여야로부터 왜곡 선동의 아지트라고 비난을 받는 조선일보는 경복궁역, 동십자각, 안국역까지 도로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줄여서 찬탄 집회 인원을 18,000명으로 추산하고, 동아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개최된 탄핵 반대, 반탄 집회 인원을 41,000명으로 보도했지만 내 눈에는 공정한 개수로 보이지 않았다. 반탄 집회 최대 인원이 41,000명이었다면 야광봉, 찬탄,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은 태극기 반탄 집회 인원의 약 2배인 7만 명으로 보였다. 야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찬탄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22일 광화문 일대 상황이었다. 보수 농객 김진,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민중현명이 일어날 것이다. 며칠 내 하야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말도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보, 외교,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군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것이고 대통령의 파면과 단죄로 인해서 경제는 서서히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온 사회에 생기가 돌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식당들도 이제 활기를 되찾게 되고 회식도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욱더 이게 늘어나게 중요하죠. 될 것이며 한국인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회복력 파워를 찬양하게 될 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찐봄이 오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다 맞잖아요. 무슨 틀린 말이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보수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부정선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 보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여러 번 경고했죠. 왜? 음모론 가지고 뭔 정치를 논할 수 없거든요. 음모론은 반드시 참사를 부른다. 제가 부정선거하고 싸우면서 늘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신문 백현동 그 부지 용도 변경을 몇 단계 이제 이렇게 올려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모로 보나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하자면 재판관들은 여기 이것을 유죄라고 보고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용도 변경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거를 단체장이 중앙부처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니까 또 이것은 무슨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통령 관심 사항이고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뭐 이런 요지의 설명을 듣고 그거를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겠나? 압력으로 안 느꼈을까? 오. 아랫사람은 물론 제대로 해석했죠? 국토부 직원들하고 같이 뭐 담배도 피우고 밥도 먹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압력을 못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단체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대로 해석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백현동 협박 발언, 압력 발언도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단체장이 느끼는 그 기분하고 실무자들이 느끼는 기분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일에 2심에서 무죄가 떨어지면 그건 뭐 더 다툴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어도 출마하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네, 6.25가 좌익을 싹 쓸어서 박정희 시대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말을 네가 한 말인데 이재명이라는 좌익 중에 좌익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는 뭔가? 이재명은 좌익 중에 좌익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은 약간 중도 좌익이거나 중도 우파로 올 수 있는 좌익 정도다. 중도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 잘 끌어주면 중도 정도는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군지.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아니죠. 네, 제가 윤석열이 파국에 이를 거다. 내 윤석열은 단호하게 거부해 왔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보수가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렇잖아요. 윤석열은 지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을 지지해. 내가 지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했잖아요. 그 엉터리를. 그 폭력적이고 적흥적이고 도저히 뭐 윗사람은 늘 들이받기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검사라는 칼 들고 폭력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난리를 만든 사람이죠. 저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이를 뽑으면 문재인을 처단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쭉 해왔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